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이렇게, 우리가 16부터 했던가요? 요거 했고, 17, 그죠? 이렇게. 우리가, 다중 if문, 그죠? 그래서, 다중 조건이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결정 짓고자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elif, else는 옵션이라고 했고요. 그죠? else 뒤에는 반드시 조건이 오면 안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이렇게 랜덤 함수에 대한 종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죠?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했던 걸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중첩 if문 막 하기 전에, 한 개 더 이제 다중 if 다중 조건 주는 거를 한 개만 더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첩 if문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조건문에서 우클릭해서 자 python 파일하고 ex 그죠? 19다 그죠? 19 길죠 그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샵 하고요. 문제를 한번 보면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만약에 사용자로부터 태어난 연도, 그죠? 연도를 입력받아서 이제 이 사람이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그죠? 신분 학생의 등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학생의 이렇게 하지 말고 입력받아서 초등학생인지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그죠? 그리고 고등학생 그죠?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대학생 이 분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해당하는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조건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나이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이가 예를 들어서 8살에서 13살까지죠. 그죠? 13살은 우리 요렇게 하죠. 13살은 여기는 초등학생. 그죠? 초등학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14세부터 얼마입니까? 17세 맞나요? 14, 15, 16이다 그죠? 16세까지는 뭡니까? 중학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그리고 17세부터 19세까지는 고등학생 그죠? 예. 그리고 20세부터 그죠? 20세부터 26세? 아니 27세까지 하죠. 왜냐하면 요즘에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뭐 또 좀 어렵고 하니까 27세까지는 뭡니까? 대학생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 외에 나이라면 그냥 일반인이다라고 일반인으로 분류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퍼즈 딱 누르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물론 이거는 조건을 제가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죠? 조건을 제시한 건데
물론 이거의 조건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학업에 열중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죠? 그리고 아울러 뭐 여기서 뭐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해서 뭐 소위 말해서 한 해 꿇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나이대를 벗어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예외 사항은 없도록 하고 노멀적인 일반적인 요런 기준을 잣대를 들이밀고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풀도록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포즈를 걸어 놓으시고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저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사용자로부터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벌스 언더바 year라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태어난 태어난 연도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내고요. 연도를 입력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이를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이 계산 이렇게 해서 제가 만 나이가 아니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내용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ge라는 곳에다가 현재 연도가 2021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시점이 2021년 2월 1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빼기 해서 자, 여기에서 태어난 연도를 입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int 함수로 갈로 세워야 되겠다. 그죠? 예, 숫자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birth year를 빼주고 그죠? birth year를 먼저 이렇게 빼주고 난 다음에 현재 나이니까 1을 이렇게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print 하고요. 여기에다가 현재 나이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age라고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이게 잘 입력이 되고 저장이 됐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죠. 그죠? 이것도 안 돼 있는데 밑에 거를 이렇게 코딩을 해 나간다는 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Ctrl Shift F10을 눌러서 자 태어난 연도를 입력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 2000 뭐 예를 들어서 8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몇 살인지 봅니다. 현재 나이 14세 맞습니다. 그죠? 참고로 우리 아들내미가 2008년도 생이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일단 잘 출력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으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중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죠? 다중 조건문 이제 다중 조건문을 이제 명기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if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먼저 초등학생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age 해서 어떻게 해요? 18세부터 13세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8세보다 얘가 크거나 같으면 뭐 8세. 그죠? age가 8세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AND 조건을 써야 되겠어요? OR 조건을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AND를 써야죠. 그죠? AND를 쓰고 그리고 얘가 8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또한 age가 어떻게 작아야 되겠죠. 이번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뭐와 13과 그죠? 이렇게 되었다면 얘는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초등 학생이시군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죠? 맞는지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컨트롤 5번, F5번 눌러서 자, 우리 얘가 태어난 연도가 2009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13세겠다. 그죠? 그러면 초등학생이시군요. 라고 딱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되었다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elif를 써서
여기에다가 또 역시 조건을 주도록 하죠. age가 어떻게 돼요? 이제 중학생이니까 14세보다 크거나, 그죠? 14세보다 크거나 and 크고 14세보다 크고 age가 16세보다는 적어야 되겠다. 그죠? 맞나요? 16세보다는 같거나 적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중학생이시군요. 이렇게 우리가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14세니까 이거는 17세가 될 거예요. 그죠? 맞나요? 17세, 19세니까 17세, 19세가 돼서 이거는 고등학생이시군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학생은 20에서 27로 제가 나이를 설정을 했죠. 그래서 20세 이상이거나 그리고 27세,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중이프문을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elif에다가 만약에 21에서 뭐 23 사이다 그러면 통상 그 사이에 군대를 많이 가시니까 이거는 근데 남녀 공통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놔두시죠. 알겠죠? 그리고 대학생이시군요 하고 마지막으로 else를 조금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죠? 해서 자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는 일반인이시군요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시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1998년에 태어났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일반인이겠죠. 일반인인가요? 뭐 모르겠네요. 한번 보죠. 대학생이랍니다. 1998년생은 24살이고요. 다시 해서 이번에는 2005년도에 태어났으면 현재 고등학생이군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1985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37살이시고 일반인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2010년도에 태어났다고 하죠. 그러면 12살이고 초등학생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18장에서도 했고, 그죠? 이렇게 if, elif, else 구문, else는 옵션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여러 개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논리 연산자인 and, 그죠? and를 사용을 하고 또 or와 그리고 not 연산자가 3개가 있다라는 걸 잘 알고 그러한 or나 not는 나중에 뒤에 또 그러한 많이 쓰는 논리 연산자로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개념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중조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는 중첩 if문에 대한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중첩 if문은 반드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중첩 if문을 할 때 중첩 if문을 쓰는 경우가 좀 허다하게 현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해서 자 new python 파일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ex 20이네요. 그죠? 20 하고 여기에다가 샵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복 즉 뭐예요? nested if문입니다. 그죠? 중복 if 구문을 이제 우리가 if 구문을 if else 구문이라고 하죠. 그냥 else, 그죠? else 구문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죠. ID 검사 같은 걸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그죠? 아이디를 입력받아서 일단 등록되어진 아이디인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등록된 아이디를 우리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 그죠? 데이터 저장 구조 배웠습니다. 그죠? 이건 배열과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리스트 우리 배웠다. 그죠? 예, 리스트에 저장하고 하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리스트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아이디가 일치하면 만약에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라고 하죠. 등록되어 있다면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프로그램을 물어보도록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패스워드도 그죠? 패스워드는 우리가 문자열로 1, 2, 3, 4라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 4라고 가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중복 if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퍼즐을 걸어 놓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저는 바로 이어서 이 문제를 풀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퍼즐을 눌러 놓고 한번 풀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변수명이 틀리다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단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중복 if문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패스워드를 지정해 놨냐 안 해놨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으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아이디의 종류 아이디들의 그죠? 복수니까 아이디들의 값들을 리스트에 저장해야겠죠. 그죠? 저장하는 코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유저하고 언더바 리스트 하고 자 리스트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괄호를 이렇게 먼저 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은혁 그리고 여기에다가 김연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년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박길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지창욱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5명의 아이디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패스워드도 1, 2, 3, 4라고 가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pw라는 여기 변수에다가 우리가 자 스트링 타입으로 1, 2, 3, 4를 정의를 해 주도록 합니다. 이거는 위에서 패스워드를 정의한 거죠. 그죠? 패스워드 정의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id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자 input에서 input이죠. input에서 여기에다가 자 id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면 될 거고요. 그죠? 그럼 id 값이 나왔다. 그죠? 맞나요? 이것도 역시 지금 리네임 하라는 그러한 뜻이겠네요. 그죠? 리네임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if 합니다. if 해서 id가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주 리스트의 장점인 id
in 뭡니까? 여기다가 user list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리스트 유저 언더바 리스트에 있는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입니다.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가 됩니다. 알겠죠? 예, 요렇게 씀으로써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여쓰기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에 이걸 존재한다면 패스워드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패스워드 입력합니다. 자 패스워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역시 인풋으로 해서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면 되죠. 일단 여기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죠? 참이라면 이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중첩 if문을 하나 더 쓰면 되죠. if 해서 패스워드도 맞다. 자, equal pw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맞다면 프린트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누구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ID 얘는 어차피 문자열이니까 플러스 연산자 써도 된다. 그죠? 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다 이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패스워드가 틀렸어. 그죠? 패스워드가 틀렸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자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 해서 자 여기에서 잘못된 패스워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첩 if문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중첩 if문 그죠?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유저 리스트에, 즉 다시 말해서 id라는 값이 유저 리스트에 없다면 이거는 id가 등록조차, 즉 회원가입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줄을 맞춰줘야죠. 들여쓰기를. 그래서 else 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회원 가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원 가입 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 될 겁니다. 맞나요? 예. 요거 들여쓰기 잘 해야죠. 그죠? 요렇게 1단계 그리고 여기에 2단계 뭐 요렇게 돼 있는 거 잘 해야 되죠. 그죠? 들여쓰기 잘 맞춰줘야 이 바이참에서도 이렇게 에러를 띄우지 않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주시고 아이디는 일단 맞는지 한번 보죠. 신은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패스워드 입력하래요. 이건 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1, 2, 3, 4를 입력을 했어요. 제대로 입력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했으니까 신은영 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 자 신은혁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틀리게 7777을 입력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짠 하니까 패스워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만약에 여기에 아이디가 신은혁, 김연아, 손현재, 박길수, 지창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그냥 예를 들어서 김연재다 이렇게 김연재가 없어요. 그죠?
엔터를 딱 치니까 회원가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냥 등록된 아이디가 없습니다 라고 할게요. 등록된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낫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뭐 김연아인데 이연아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등록된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됩니다. 그죠? 한글로 당연히 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뭐죠? 에이미는 아니고 제임스, 그죠? 제임스라는 이러한 단어, 영어 단어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콜 해서 아이디를 내가 제임스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1, 2, 3, 4 하니까 자, 제임스 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는 걸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아이디를 검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뭐죠? 등록된 이제 아이디를 검사를 해서 아이디가 맞다면 통과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등록된 아이디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예. 요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좀 우리가 중첩 부분 중에서 한번 또 학점을 우리가 다중 if에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다중 조건 if. 그죠? 근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A+, A0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는 그러한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A+, 뭐 A0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 A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파이썬 파일에서 EX2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학점을 자, 중첩 if문을 학점을 만약에 A 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학점을 세부적으로, 그죠? 세부적으로 나누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중첩 if문을 사용하라고 하고요. if문 사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입력받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입력을 받았다면, 점수가, 그죠? 95점 이상, 그죠? 95점 이상, 그리고 100점, 그죠? 100점 미만, 100점 이하라면 뭐예요? 얘는 A 뿔을 출력한다. 그죠? 나머지, 그리고 얘도 똑같이 95점이 아니라 90점 이상의 94, 그죠? 94 이하라면, 그죠? 이하라면 A 제로를 출력을 한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출력하게끔 만들어 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B, C, D, 그리고 또 D 학점도 위와 같이 출력한다. 그죠? 그리고 단 F는 없다.
F뿔은 없잖아요. 그죠? D뿔, D제로는 있어도 F는 그냥 출력하도록 하자.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또 역시 포즈를 걸어 놓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예.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역시 스코어를 가져가도록 하죠. 스코어 해서 여기에다가 자, 점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int 해서 여기에다가 input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레이드라는 변수를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null 값으로 이렇게 null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군요. 그냥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초기화를 그냥 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점수, 해당하는 점수를 찍어 봐야 되겠다. 그죠? 프린트 해서 입력한 점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우리가 찍어 보면 되죠. 그래서 스코어 이렇게 해서 잘 실행이 되는지 입력이 되는지 봐야겠죠.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서 자, 내가 77점이다. 그러니까 입력한 점수 77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수 스코어를 가지고 그레이드를 매기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f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코어 합니다. 스코어 하고 여기에서 스코어가 만약에 90점이 넘었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해야죠. 먼저.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중첩 if문을 쓰면 되죠. if 하고 여기에다가 스코어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95점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95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A4를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레이드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A 플러스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90점이 넘었는데 95점 이상이 아니야. 그러면 else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else 이렇게 우리가 하고 여기에서는 그레이드 해서 뭐 주면 돼요? 그렇죠. A 제로를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역시 elif 해주면 되죠. 이제 elif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스코어가 만약에 80점 이상이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죠? 80점 이상이다 라면 자 역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오면 되죠.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자 85점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B뿔이 될 거고요. 아니면 B제로가 될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70점 그죠? 그리고 75점 이상이면 C뿔 그 다음에는 C제로 맞나요? 예, 이렇게 하면 되죠. 역시 또 갖다 붙여서 이번에는 60점이 되겠죠. 60점 이상이면 65점 이상이면 D뿔 그리고 D제로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이제 60점 미만이잖아요. 그죠? 미만. 그래서 else다. 그죠? else 해서 여기에다가 print 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는 당신의 점수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점수를 스코어를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며 스코어 점수 점이며 그리고 학점은 F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F 학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else 구문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면 그죠?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면 이 조건에 의해서 다 계산이 되고 여기서 학점은까지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칸 하고 여기에다가 그레이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근데 그레이드 하고 여기에서 A0 A0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프린트 하지 말죠. 그냥 여기에서 그냥 그레이드를 바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F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지금 중첩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F5번을 눌러보시고 점수를 먼저 100점을 입력을 해보죠. 하니까 100점이면 학점은 A뿔입니다. 잘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학점. 자, 만약에 55점이다. 그러면 55점이면 F라고, 학점은 F라고 뜹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75점이면 C뿔이다. 그죠? 그래서 C뿔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뭐 87점이다. B뿔입니다. 그죠? 그래서 B뿔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가 학점 변환을 할 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이 포즈 걸어 놓으시고 이거 문제 푸신 분들 뭐 대다수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요렇게 못 푸셨다면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남의 소스를 보고 모범 소스를 보고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이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재차 풀어보시고, 그죠? 이거 쑥 해서 다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게 반복이잖아요. 그죠? 반복만큼 좋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반복보다 좋은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중첩 if문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중첩 if문에 대한 문제를 마치고요. 제가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요. 이거는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마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짓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나 다음 장이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